민감한 피부로 되거나 여드름성 피부로 가거나 쓸모없는 기름만 계속 나오고, 이거를 결국 회복하려고 하면은 오늘의 논란 종결, 수부지 논란 종결입니다. 수부지에 관련해서 뭔가 딱 명확하게 나온 정보를 좀 유튜브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수부지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부터 있던 개념은 아니고 좀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부지가 도대체 뭐야? 뭐의 약자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그거를 줄여서 수부지라고 합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수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지성이죠? 수분이 부족한 거는 건성이고 지성인데, 건성 지성이라는 게 반대되는 의미가 아닌가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돈이 없는 부자다. 이제 이런 것처럼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지성이라는 거는 오일, 그러니까 오일리하다는 거는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반대는 건성, 영어로 번역하면은 dry인데, 이 dry를 꼭 드라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non oily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그 드라이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수분이 이제 있다는 거는 수분이 좀 충전형이냐 부족하냐, 이제 영어로 하면은 hydrated 돼 있느냐 dehydrated 돼 있느냐라는 상태예요. 나는 기름이 많이 나온 사람인데 안쪽에 있는 그런 수분은 부족한 사람이다. 기름이 많아도 그 수분이 안에는 부족하면은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수부지가 맞냐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수부지 이걸 어떻게 진단하냐, 확실한 건 좀 피부 진단 기계를 통해서 기름이 얼마나 나오냐, 그 다음에 얼마나 건조하냐, 수분 손실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기계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항상 다 피부과에 오시긴 힘드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조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성인지 지성인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00%는 아니지만 이해가 쉽게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후 3시, 4시쯤에 기름종이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T존이나 이런 유분기가 많은 정도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랬을 때 반 이상 젖어 있지 않다, 별로 젖어 있는 게 없다, 이러면 건성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반 이상 좀 촉촉하게 젖어 있고 좀 진해져 있다, 이랬을 때는 좀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공이 크다는 거는 보통 기름샘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모공이 조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편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편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지성일 가능성이 높고, 나는 모공이 거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건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수부지를 어떻게 진단을 하냐, 이제 세안법을 조금 해보면 돼요.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뽀드득 닦이는 그 파란색 세안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써보시면은 지성이신 분들은 닦았을 때 뽀드득 느낌이 좋던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뽀드득하고 피부가 당겨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수부지는 어떻게 되냐, 나는 평소에 기름종이를 붙였을 때 기름도 많이 나오고 모공도 좀 넓고 많은 편인데, 그렇게 빡빡한 세안을 했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수분이 부족한 지성,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은, 저희 피부에는 그 겉에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질층 사이사이에 이제 유막, 그런 기름들이 이제 껴 있어서 벽돌처럼 이제 저희 피부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비유를 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에 있던, 피부 안에 있던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막아주는 게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부지들은 이런 기름이 좀 무용한 기름이 난다고 좀 이해하시면 편해요. 쓸모없는 기름들이 나오고 장벽을 형성해주지 못하니까 물은 빠져나오고, 물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씌울 수 있는 유막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기름샘에 신호를 줘서 기름샘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쓸모없는 기름만 계속 나오고, 그 기름들을 또 닦으려고 세안을 하면은 피부 건조한 게 또 더 건조해지고, 그 건조한 거를 또 막으려고 또 화장품을 바르다 보면은 기름샘이 막혀서, 모공이 막혀서 기름샘이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 피부일 수도 있는데, 이 수부지에 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복합성을 수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달라요. 네, 복합성은 유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름이 적당하게 잘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수부지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필요한 작용은 못하고 수분은 충전되어 있지 않고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부지라는 거는 좀 나쁜 상태고, 복합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름이 나오는 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부지는 그러면 선천적인 피부 체질인가요?
와, 좀 이게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성이냐 건성이냐는 좀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많이 분비하냐 기름을 많이 분비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는 좀 후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피부를 겉에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피지선들이 이런 각질이랑 엉켜가지고 좋은 장벽을 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피부 장벽인데, 여기서 후천적으로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세안법을 잘못해서 피부가 무너지거나 피부에 제품을 잘못 바르거나 아니면 좀 무리한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이런 피부 장벽을 무너져 버리면은 이 무너진 장벽 때문에 안에 쌓여있던 수분들이 증발을 하게 돼요. 수분은 장벽이 무너져서 빠져나올 대로 빠져나오고, 기름은 그거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하니까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로 갈 수가 있게 되고, 나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니까 건성이나 보네? 그래서 유분기 있는 거를 많이 써야겠네 하다 보면은 유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모공을 또 막기가 쉬워요. 근데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모공이 막히면 그게 여드름이 되겠죠. 그럼 여드름성 피부로 가거나 민감한 피부로 되거나 이런 되게 나쁜 피부로 이제 가기 쉬운 거예요, 수부지들은. 자, 그럼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아니 근데 수부지인데 이게 답이 없는 피부인데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평생 좀 슬프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결국 회복하려고 하면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충전해야겠다. 내가 지성이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기름을 적게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이 두 개를 잡으면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잡는 방법은 그 겉에 있는 수분을 채워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장품으로는 좀 유용한 성분인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피부에 수분을 좀 촉촉하게 보습을 해주는 성분이라서 잘 쓰시면 되는데, 이 수분을 잘 주는 거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모공을 좀 막을 수도 있으니 자기 한번 써보고 조금이라도 뭐가 모공이 막히는 느낌이 난다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결국은 안쪽으로 수분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모공을 막지 않는 그 레벨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피부과 시술들이 있어요.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물광주사, 스킨 보톡스, 리쥬란, 주베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통칭하는 스킨 부스터 종류고요. 그런 것들은 바늘을 통해서 깊은 쪽 아래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모공을 막지 않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는 없고, 1차 단계로 겉에 보습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러면 수분이 해결이 됐죠. 하지만 이걸로는 또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기름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샘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기름샘을 줄여야 되는 거는 쉽게 좀 간단한 방법으로는 기름샘을 줄이는 약이 있어요. 뭐 로아큐탄이라든지 바르는 레티놀 제품, 레티노이드 제품, 흔히 들어보셨을 스티바, 디페린겔, 아다팔란겔 이런 것들을 발랐을 때 피지선이 좀 줄어드는 게 있는데, 문제는 너무 갑자기 확 줄이다 보면은 갑자기 또 엄청나게 건성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고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것들은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적으로 기름샘을 줄여준 레이저를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술들이 뭐가 있냐면은 PDT, 골드 PDT, 아그네스, 포텐자, 시크릿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쏴서 피지선을 파괴하는 그런 레이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피지선들이 줄어들어서 기름이 별로 안 나오게 되니까 수분을 부족해서 이제 아무리 두껍고 유분이 있는 걸 발라도 기름이 안 나오니까 막혀서 트러블이 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잘 잡히게 돼요. 정리하자면은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충전하는 겉에 화장품을 쓸 수도 있고 안쪽을 채우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지성은 기름샘을 줄여주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걸 쓸 수도 있고, 또는 시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시술의 원리나 어떤 화장품을 썼을 때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게 수분이 부족한데 앞에 겉으로 이제 많이 보습제를 바르면은 모공을 막아서 기름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 많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하면서 보습이 되는 효과랑 그 보습제를 썼을 때 그 효과랑 거의 비슷하다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물을 항상 많이 마셔준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미인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가을이고 겨울이고 추워지다 하다 보니까 집안의 습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적인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은 굳이 저를 안 보러 오셔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수부지 이렇게 종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 워낙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 수부지에 필요한 그런 관리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원리들을 좀 알면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집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관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제가 AS 해드리고 보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